엘리오 그레이시 대 키무라, 이 둘의 시합 영상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3분 남짓한 영상을 보면 시합이 시작하자마자 키무라는 엘리오를 밧다리 후리기로 넘어뜨린 후 그라운드에서 제압해 팔알거 비틀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나 키무라는 분명 시합 전에 밧다리 후리기를 쓰지 않겠다, 만약 엘리오가 이 시합에서 3분간 나에게 저항할 수 있다면 그를 승자로서 인정해도 좋다 라고 선언했기에 전문가들은 영상의 내용에 약간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엘리오 그레이시 대 마사히코 키무라, 이 시합의 계약 내용은 10분 3라운드에 각 라운드당 휴식 시간은 2분으로 시합 종료 시간은 2라운드 3분 20초. 그렇기에 영상에 나온 밧다리 후리기에서 팔얼거 비틀기로 이어지는 장면은 2라운드의 녹화분이며, 이 시합에는 수수께끼의 1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오 그레이시의 장남이자 훗날 UFC를 설립하게 되는 호리온 그레이시는 자신이 어릴 적엔 시합의 1라운드 녹화 영상이 분명 존재하였으나 후에 유실되었다고 말했고, 이 수수께끼의 10분 1라운드를 알기 위해 전문가들은 당시의 신문자료에 남겨진 기록들과 키무라와 엘리오가 남긴 그들의 자서전, 인터뷰 기록들을 모아 전체적인 시합 양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전에 치러진 시합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합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러합니다. 공이 울리고 먼저 양쪽 소매를 잡은 엘리오가 밧다리 후리기, 안뒤축 후리기로 기세 좋게 나를 공격해왔다. 하지만 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이번에 이쪽 차례다. 안다리 후리기, 허리 후리기, 허벅다리 후리기, 한팔 업어치기. 걸 때마다 엘리오가 크게 떴다.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 내둘리고 있었다. 내가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키무라가 매치기를 하려 하는 순간에 전신의 힘을 빼 아주 조금 몸의 위치를 옮기는 걸로 키무라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완벽한 매치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미약한 성과였다. 갑자기 맺혀서 간단하게 졸라서 너무나 기가 막혔다. 상대가 누운 기술이 특기라고 하니 최초의 라운드에서 키무라 7단 특기의 업어치기로 그레이시를 쓰러뜨려 말타기 자세에서 완전히 구겨버렸다. 시합의 양상은 먼저 공이 울림과 동시에 두 파이터가 서로의 도복을 잡아 엘리오가 그라운드 승부로 끌어들이자 키무라는 그에 응해서 압도적인 체중차를 무기로 마운트탑으로 올라가 차례차례 기술을 걸기 시작했다. 암록, 조르기나 십자구치기로 연결해갔다. 허나 엘리오는 이를 모두 방어해냈고 키무라는 케사가타메, 견누르기로 전환하며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키무라는 그 상태로 엘리오의 머리에 헤드록을 걸어 경추에 압박을 가했고 엘리오의 귀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끝끝내 압박을 버텨내는 엘리오. 키무라는 인간적으로도 훌륭했다. 키무라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조종당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 건 물론이지만 그의 태도에 악의는 보이지 않았다. 키무라의 헤드록이 너무 강해 나의 귀에서 피가 나오자 키무라는 팔에 힘을 빼 괜찮나? 라고 물었다. 키무라는 견누르기를 풀고 특유의 노스사우스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과거 수없이 나간 고전유도 시합에서도 본 적 없는 엘리오 특유의 방어 기술과 30kg이나 더 나가는 자신의 모든 힘과 체중을 쏟은 압박을 견뎌내는 엘리오의 강한 의지. 내가 만든 주짓수는 약한 이들에게 무겁고 강한 이와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이가 사나이가 됐다고 느끼고 겁쟁이가 용감해진다. 이것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난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해. 키무라는 엘리오가 자신의 유도 커리어에 손꼽히는 강호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했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엘리오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고전 유도의 삼각조르기가 완성된 건 1922년. 오노 야스이치가 브라질에 도착해 삼각조르기가 브라질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허나 타쿠쇼쿠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키무라가 고전유도 대회 2연패를 위해 최초로 직접 개발하였으며 고전유도 대회가 유도 역사에 사라지는 바람에 당시에 세간에 알려질 수 없었던, 그러나 오늘날의 그래플러나 격투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기술, 사이드 트라이앵글, 요코 산카쿠지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전해질 수 없었던 고전유도의 신병기가 엘리오 그레이시에게 장렬했고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새로운 기술에 엘리오 그레이시는 순식간에 기절합니다. 그 상태로 갔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사이드 트라이앵글, 요코 산카쿠지메는 기존에 존재하던 삼각조르기와 다른 형태의 피니시 전술을 갖고 있었는데, 기술의 시동기인 팔알거 비틀기를 상대가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붙잡으면 그대로 상대의 방어하는 팔을 당겨 본인의 경동맥을 조르게 하고, 조르기를 방어하기 위해 잡고 있던 두 손을 놔 팔을 벌리면 그대로 팔얼거 비틀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팔얼거 비틀기를 방어하다가 그대로 기절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술 구조상 공격자는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심판 또한 처음 보는 기술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에 키무라는 엘리오가 기절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술을 풀고 다시 마운트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오는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고 마운트 위에서 키무라는 다시 한번 엘리오에게 말을 겁니다. 엘리오, 넌 정말 굉장해. 그렇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라운드. 초반 키무라는 엘리오가 먼저 붙잡게 놔준 뒤 쓰지 않기로 했던 밧다리 후리기에 들어갑니다. 자신에게서 3분이 아닌 10분 이상을 버틴 엘리오에게 더 이상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뇌진탕으로 실신을 노렸다. 밧다리 후리기의 스피드 굉장하죠? 저 당기기, 기울이기, 맺히기까지의 박력은 지금 선수에겐 나오지 않습니다. 키무라 선생님은 저때 이미 전성기부터 10년도 지나 있었고 그 10년 중엔 전쟁으로 도복을 입지 않은 공백을 6년에서 7년 끼고 있는 거예요. 현역 시절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허나 키무라는 다시 한번 엘리오를 기절시키는데 실패했고 키무라는 곧바로 가로 누르기, 위 고쳐 누르기, 엘리오를 도망치게 한 후 양다리로 엘리오의 상반신을 고정해 팔얼거 비틀기를 노려봤으나 실패. 다시 위고쳐 누르기, 베개 견 누르기에서 엘리오의 스윕 시도가 있었지만 카운터하며 백으로 다시 한번 사이드 트라이앵글을 노렸지만 실패. 키무라는 복부로 끝없이 엘리오의 얼굴을 압박해 방어하는 엘리오의 팔을 노립니다. 15번 정도 암록을 노렸다. 그렇게까지 그 기술에 집착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이 장렬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시합이 이뤄지기 며칠 전 키무라의 통역사가 키무라의 말을 전하러 왔다며 엘리오의 도장에 찾아왔었습니다. 통역사는 얘기했습니다. 키무라 씨의 조르기나 관절기가 완벽하게 걸린다면 엘리오 씨는 탭을 치시겠습니까? 그 말이 무례하다고 느낀 엘리오는 통역사를 쫓아냈고 다음날 키무라가 직접 그 통역사와 함께 엘리오의 도장을 방문합니다. 미스터 엘리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난 당신을 얕보거나 놀리려는 게 아니야. 마음속 깊이 사과해. 정말 미안해. 시합은 어느 쪽이 강한가를 확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필요 이상으로 서로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난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 결과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 하지만 내 기술이 완벽하게 걸린다면 그때는 항복해줘. 그처럼 여유를 갖고 우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가능한 남자는 그 뒤로 만난 적이 없다. 전쟁에 징용되어 유도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날리고 유도 세미나로 번 돈을 와이프의 병원 치료비로 몽땅 써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게 된 키무라에게 시합이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생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오 그레이시 또한 키무라와의 시합을 반대하는 친형 카를로스 그레이시에게 기술이 완전하게 걸리면 반드시 탭을 칠 것을 약속하고 시합에 나간 것이었는데 수없이 많은 고비에도 엘리오는 계속해서 탭을 치지 않았습니다. 키무라 같은 강자는 어떻게 싸울까 하는 욕망이 두려움을 뛰어넘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문을 그가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키무라는 엘리오를 붙잡은 두 팔에 힘을 집어넣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래도 엘리오는 항복을 하지 않아. 이미 그 왼팔에는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쨌든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승부가 나지 않는 룰이다. 나로서는 한 번 더 꺾을 수밖에 없어. 시합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가령 엘리오의 팔뼈가 산산조각이 나도 내 알 바 아니었다. 온의의 마음을 하고 나는 한 번 더 꼭 힘을 넣었다. 다시 콰직하는 소리가 났다. 아마 최후에 남아있던 뼈가 끊어진 거겠지. 이미 엘리오의 팔은 저항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엘리오는 항복하지 않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형 카를로스 그레이시는 경기장에 난입했고 키무라 또한 기술을 풀고 일어납니다. 주심은 시합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키무라는 더 이상 시합하려 하지 않았고 엘리오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유술가의 믿을 수 없는 강함에 깜짝 놀람과 동시에 매료되었다. 2라운드 3분 20초. 종합격투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13분 20초의 치열한 싸움은 그렇게 막을 냅니다. 엘리오를 누운 기술로 끝낼 수 있는 유도가는 일본에도 별로 없다. 대체 무슨 투혼을 가진 걸까? 팔이 부러져 뼈가 쪼개져도 싸운다. 어쩌면 엘리오는 죽을 때까지 시합을 계속하려고 한 것이겠지. 이런 투혼을 가진 자가 일본인 유도가 중에 있을까? 엘리오의 투혼은 일본인의 귀감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확실히 말해 내 몸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정신으로 버티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 기술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에 하나 내가 그 기술에서 탈출했다고 해도 다음 기술로 끝났겠지. 모든 것은 1라운드부터 위대한 왕자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브라질에서 가장 큰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저쪽에도 과거 고전유도와 닮은 누운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선기술을 전문으로 했다면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엘리오 그레이시를 쓰러뜨리는 것에 한고생했을 것이다. 나는 브라질에서 누운 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합이 끝나고 이틀 뒤 키무라는 엘리오를 찾아갑니다. 엘리오, 당신을 일본에 초대하고 싶어. 당신은 나와 싸우기에는 몸이 너무 작았다. 그래도 기술과 투혼은 훌륭해. 일본 유도계가 잊어버린 것이 엘리오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 그것을 일본 유도계에 상기시켜줬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엘리오 그레이시의 일본 방문은 당시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브라질에 남은 엘리오와 그의 가족들은 키무라의 강함과 엘리오의 투혼을 기리며 8월 거비트기를 키무라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전수하였고, 그리하여 오늘날 전세계의 무도가 격투가들은 상대의 손을 어깨 밑에 두고 어깨를 등 뒤로 꺾는 기술을 키무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온 엘리오 그레이시의 장남 호리온 그레이시는 주짓수를 북미에 알리기 위해 1993년 11월 12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브라질 발리투도를 계승한 무규칙 격투기 대회 UFC를 개최합니다. 호리온은 이 대회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동생 호이스 그레이시를 출전시키는데, 호이스는 관객들의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뽐내며 토너먼트로 치러진 첫 대회와 두 번째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했고, 거기다 형 힉스는 나보다 10배는 강하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남깁니다. 그렇게 이 호이스의 형 힉슨 그레이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힉슨에 대한 격투가들의 도전은 몇 년 뒤 또 하나의 메이저 격투기 단체 프라이드 FC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유도계에서 사장되었던 고전유도는 과거 고전유도를 주최했던 7곳의 제국대학들 사이에서 칠제유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칠제유도의 대표 선수였던 나카유키는 일본 초기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활약하며 슈터 웰터급 챔피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발리투도 재팬 오픈 95 대회 결승에서 앞서 언급한 힉슨 그레이시와 맞붙게 되나 패배하였고, 힉슨과의 시합으로 주짓수에 매료되어 브라질리언 주짓수로 전향해 1997년 자신의 도장 파라에스트라 도쿄를 설립하며 아오키 신야 등의 유명 선수들을 길러냅니다. 그 뒤로도 브라질, 일본, 그레이시, 키무라, 주짓수, 고전유도는 서로 물고 물리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키무라와 엘리오가 모두 세상을 떠난 지금은 더 이상 기술의 구분도 무술의 구분도 없이 종합격투기를 수련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기능하는 호신술로서, 건강한 생활체육으로서, 노력과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는 스포츠로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2016년 10월 23일 엘리오와 키무라가 시합한 지 65년째를 맞이한 이날, 수업을 마친 엘리오 그레이시의 장손 히론 그레이시에게 앤드류 사토라는 한 동양인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자신은 여태껏 자신의 생부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왔고, 한 달 전에 와이프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부가 토시히코 키무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토시히코 키무라가 유도가 마사히코 키무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주짓수인들의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엘리오의 장손 히로는 크게 놀람과 동시에 앤드류를 반갑게 맞이해 할아버지들 사이에 있었던 그날의 시합과 키무라가 엘리오를 꺾은 기술, 키무라를 직접 알려주었고, 그것을 계승하는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신들과 주짓수를 함께 수련할 것을 권합니다. 반세기를 넘어 자손들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다시 한번 세계의 무술가와 격투기 매니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짓수에 바쳐왔다. 책도 거의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것은 알 수 없다. 브라질 정치가를 존경할 수 있을 리도 없잖아. 역사상의 인물로 나폴레옹, 링컨, 아인슈타인 등을 꼽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알 리 없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그것은 지금까지 나와 싸워준 남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나를 이긴 키무라, 그를 특별히 존경한다. 허나 제가 여기까지 조사를 마쳤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무패의 유도가라면서요. 유도 역사상 유일한 전일본 선사권, 전일본 선수권, 고전유도 대회의 우승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손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라이벌의 손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키무라 마사히코는 UFC와 프라이드가 탄생해 세계에 종합격투기 붐이 불기 전까지 그는 일본 내에서도 유도가들과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진 완전한 비공인이었고, 지금은 그저 격투기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우연한 기회에 극진 카라테를 접해 최영이란 사람을 알았고, 잠시 일본에 거주해 우연히 칠제유도와 고전유도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레이시 주짓수를 접해 엘리오와 키무라를 알게 된 것이 저의 삶에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면 전 국내의 수많은 미디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역도산, 김신락의 이야기와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